우리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영양제 먹이려는 생각하셨죠? 그런데 사도 먹지 않는 우리 아이 까다로운 입맛 탓에 어떤 것을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셨을 텐데요. 이럴 때 보통 찾으시는 게 바로 젤리형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젤리형 영양제를 구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젤리형 영양제는 피해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를 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바로 젤리 유형의 당류입니다. 젤리 제형은 아이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서 많은 당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젤리형 영양제가 당이 높은지 안 높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제품 하나를 예시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양 정보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상품이 일반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식품은 가장 많은 원재료가 들어간 순서대로 기재가 되고 영양 정보를 표기할 때 100g 기준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건강기능식품은 특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가장 많이 들어간 원재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정보상에서도 1일 섭취량 기준으로 영양정보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특정 제품 하나를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일반 식품으로 영양정보가 100g당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하는 건 당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류는 현재 100g당 14g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전체 양을 표기했을 때 한 알당 0.23 정도 g의 당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은 당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류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많은지 적은지 좀 구분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보통 1일 섭취량 기준에서 약 3세에서 8세 정도 이내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라면 당류는 6g 이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원재료가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당류를 많이 올리면서 인체에 유해한 원료들은 설탕, 물엿, 액상과당, 그리고 시럽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원재료로 단맛을 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무조건 맛이 달다고 해서 당류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요즘 스테비아, 알룰로스와 같은 대체당들을 사용해서 단맛은 나지만 체내에 당류가 쌓이지 않는 이런 건강한 원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재료를 사용해서 단맛을 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 원료의 투입 함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영양제의 주 원료라고 하면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철분, 홍삼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주로 젤리형 영양제들은 맛에 신경을 쓴 나머지 제대로 된 주원료 성분을 조금만 포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홍삼을 안내드리자면 홍삼 제품 기준으로 진세노사이드 1일 섭취 기준 3mg은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통 젤리형 영양제는 한 알당 용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고함량 영양제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젤리를 만드는 원료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젤리는 동물성 젤라틴 그리고 식물성인 팩틴, 한천 젤리로 나누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젤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동물성인 젤라틴 젤리를 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직 어린아이에게 젤라틴은 알러지 유발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너무 질긴 탓에 아이들이 쉽게 씹고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하리보 한번 드셔보셨죠? 생각보다 질기고 씹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성인들도 하리보를 꼭꼭 씹어먹기 힘든데 아직 치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아이들의 치아로 씹게 되면 과연 잘 씹고 삼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젤라틴은 물이나 침에 절대 녹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치아에 계속 껴있게 된다면 충치 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젤리를 먹이지 말라고 한다거나 치과에서도 아이들에게 젤리를 먹이지 말라고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팩틴이나 한철류와 같은 식물성 원료들은 물이나 침에 쉽게 잘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드럽게 씹을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의 치아에도 큰 무리를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의 뒷면에 보시면 원재료명 표기에 젤라틴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팩틴이나 한천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젤라틴과 팩틴을 섞어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한번 드셔보시고 아이가 씹는데 무리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젤리는 아이들의 수량과 상관없이 계속 먹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양보다 과하게 양을 섭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젤리에 들어가는 플락토올리고당이나 다른 원료 등에 의해서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젤리 유형의 당류를 체크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 원료의 투입 함량을 체크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젤리를 만드는 원료를 체크하기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들을 속이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부모 사전에서 좋은 내용들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젤리형 영양제 5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부모사전 채널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